자, 이번 소식은 매수 관련 속보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완치가 된 분들이 퇴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두 분이나 퇴원을 했는데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동안 어떤 치료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염 가능성 이제는 없어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10대가 새롭게 감염된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그동안은 이 10대에는 감염이 안 됐었죠. 그래서 이게 더 아이들한테 감염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그 내용도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 서울병원 당시의 응급실 상황이 어땠길래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된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동일 차장. 네. 자, 이 완치 환자. 완치됐는데 의사가 한 분 퇴원을 했고 또 다른 한 분이 퇴원을 했죠. 그렇습니다.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동안 계속 확진 환자만 늘어나고 있다가 이 완치돼서 퇴원하는 환자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퇴원했던 환자는 최초 환자였던 1번 환자의 아내 2번 환자였고요. 오늘 추가로 퇴원한 환자는 바로 5번 환자 50세인데요. 1번 환자를 진료했던 최초의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다행히도 완치돼서 오늘 일부 언론과 인터뷰도 하고 아주 건강한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퇴원하고 나서 행사도 있었는데 그 뒤에 제가 전화로 계속 전화를 드렸어요. 좀 어떤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오늘 많지 않아서 사실 전화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짧게 전화로 인터뷰만 했는데요. 그 음성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건강은 괜찮으신 건가요? 그러면? 예, 저는 이상은 없어요. 많이 편찮으셨던 건 아닌가요? 그게 이제 뭐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요. 아플 때는 많이 아팠는데 지나고 나니까 뭐 견딜만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두 번 음성 판정을 받으신 거는 네, 그렇죠. 예. 얼마 만에 퇴원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2주 정도 됐죠?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던 건가요? 서울의료원이요. 1번 환자가 처음에 진료를 그 병원으로 오셨을 때 감염이 되신 건가요? 그렇죠. 저희 병원에서 한 10분 있다 가셨거든요. 저랑 진찰한 시간이. 알겠습니다. 이제 10분 진찰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엑스레이 찍고 와서 또 10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다른 간호사분이나 다른 분들은 접촉이 전혀 네, 다 격리 조치 됐었는데 네. 다행히 아무도 뭐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건강 상태는 지금 뭐 좋아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뭐 다른 얘기들도 사실 다른 기관에서 쭉 인터뷰를 하면서 설명을 좀 했었죠. 중요한 내용 어떤 게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몇 가지 그 본인의 소신, 어려웠었던 점 이런 것들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이 이런 대목입니다. 언론에 병원명을 공개하는 것은 필요하다. 네. 본인이 경영하고 있던 그 병원 강동구에 있는 365 서울 열린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 이름이 모두 노출이 되는 바람에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본인의 소신을 밝혀서 그래요? 한번 좀 놀라게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의사로서 이 병을 직접 경험을 하고 치료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더라. 조기에 어떤 증상이 발견됐을 때 조기에 병원에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니까 생각보다 일반 독감보다도 훨씬 덜한 수준의 고통을 느꼈을 뿐이었고 제대로 치료를 받으니까 생각보다 크게 불편하지 않고 퇴원할 수 있었다. 다만 격리돼 있다 보니까 가족들 만나지 못해서 힘들었지만 견디지 못할 수준의 그런 심각한 질병 아니다. 이런 점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자, 보면 처음에 이분이 보니까 이 365 열린병원 열린 서울의원 여기를 찾아왔더라고요. 1번 확진 환자가. 그렇습니다. 평소에 아는 분이었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증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왔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폐가. 그래서 삼성병원으로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진료를 했는데 다른 간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접촉이 있었지만 격리 상태가 끝나고 났는데 지금 문제가 되신 분이 전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본인도 이제 치료가 다 끝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병원의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아마 지금 이 시간이면 그 지역 주민들 그리고 이해시 강동구청장 그리고 지역 의료인들이 같이 이 365 서울의원에 다 같이 모여서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환영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지역 그 의료인으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 진찰에 노력해달라 이런 격려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공식 행사도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열리고 있을 겁니다. 예. 아마 우리 그 근처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 그렇죠. 상당히 좀 불안한 마음은 있을 거예요. 아, 그 병원 가도 될까? 이런 마음이 있지만 어쨌든 완치가 됐고 격리됐던 분들도 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병원은 가셔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자, 지금 설대우 교수님 오늘도 나와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이 완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완치 판정이 일어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증상이 완전히 없어져야 되고요. 증상이요. 예, 두 번째는 혹시 합병증이 생겼으면 뭐 콩팥 기능 이상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예. 동시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확실히 다 없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두 차례 검사를 해서 확인되면 그때 퇴원 조치가 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뭐 지금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퇴원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날 거다 이렇게 그렇죠. 봐도 되는 거죠. 예, 예, 앞으로 계속 늘어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완치가 된 분이 다른 분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은 제로다. 완전 제로입니다. 이거는 완전 제로요. 완전 제로예요. 이거는 예. 뭐 전혀 옮길 가능성이 전혀 없고요. 또 동시에 동일한 바이러스에 재감염이 될 가능성도 제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예. 예. 자, 그러니까 안심하고 이제 병원에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망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좀 공포감을 덜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자들 네. 지금 6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강했다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병이 걸렸다가 그랬다가 사망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사망하신 분들 물론 다 한 분 한 분 목숨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만 이번에 메르스에 감염이 돼서 돌아가신 분들을 평균을 내보니까 나이가 72세가 넘을 정도로 고령이었고요. 그렇군요. 그냥 아무 질환이 없이 메르스에만 감염된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네. 모두가 중증 질환들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76이었고요. 확진일은 20일이었고 6월 4일 날 사망을 하셨는데 예. 그동안 앓고 있었던 질환, 당시 앓고 있었던 질환을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질환, 특히 심각하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것들을 앓고 계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랬군요. 6번 환자도 마찬가지고요. 25번 57세로 비교적 젊은 분이었습니다만 천식과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예. 그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심지어 64번 환자는 75시 연세였는데요. 말기 위암 환자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와중에 메르스에 감염이 되니까 신체 기능이 훨씬 더 악화되었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 상당한 심각한 질환을 갖고 있는 고령자들 중심으로 사망자가 발생했고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완치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이런 것들을 오늘 그 5번 환자 질환, 5번 환자가 오늘 퇴원을 하면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퇴원이라는 게 사실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만큼 걱정을 좀 덜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공포감을 좀 덜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설 교수님. 네. 이분들이 지금 사망자들 보면 대부분 보니까 이 호흡기 관련 질환들이 상당히 많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관이 좀 있습니까? 연관이 굉장히 많이 있죠. 왜냐하면은 그래요? 예. 이 바이러스의 신장 기능도 나쁘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호흡기를 감염하기 때문에 네. 호흡기가 감염이 되면은 호흡기가 상당한 피해를 입으면서 호흡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심각관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숨이 아주 가빠져서 네. 호흡을 하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산소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건강한 분들이 걸렸을 경우엔 치료만 잘 받으면 예. 뭐 사망으로까지 연결될 가능성. 우리가 이제 40%라는 이 수치 때문에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건데 예. 그거로 갈 가능성은 많이 없다. 거의 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제 예. 개인적으로는 한 5%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저런 이제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이 사망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네. 젊은 분들이나 건강하신 분들은 거의 사망하지 않을 걸로 봐서 네. 아마 한 5% 내외에서 우리가 결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설 교수님 말씀 들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좀 마음도 많이 좀 가라앉고 공포감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여기 지금 저희가 확산 현황 이걸 오늘 자세히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것만 보시면 확산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병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총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동영 차장과 같이 저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확진자가 오늘 많이 늘어서 84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추가로 늘어나서요. 86명으로 총 늘어났고요. 그중에서 또 많은 분들이 약간 공포심을 갖고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 바로 10대 환자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예. 10대 환자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입원 치료를 받고 수술을 했던 이런 환자인데요. 네. 어디인가요? 이게 삼성서울병원이 여기 이제 있네요. 예, 삼성 서울병원의 67번. 자, 여기 67번. 예, 여기죠. 스티커를 예. 붙일게요. 10대 67번에. 환자가 67번에서 발병을 했고요. 예. 발생을 했고요. 그 아버지가 또 46번 환자인데요. 아, 아버지가요? 그렇습니다. 자, 46번 환자가 아들 병 아버지. 진료를 문진을 돌보고 예. 있다가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46번. 특징적인 대목이 좀 하나가 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보니까 이제 87명이 총 확진이 그렇습니다. 드러난 그런 상황인데 이 10대 감염, 그동안은 얘기가 없었는데 10대 감염이 나와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 아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네. 어떻습니까? 16살이라고 고등학생이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기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청소년기에 있는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면역 활성이 있기 때문에 감염이 잘 안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은 되었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 계속 예외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환자가 지금 14번 환자를 접촉해서 감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젊은 청소년이라고 해도 감염 가능성이 있었다. 그 상황에서는 14번 환자와의 접촉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청소년 이 학생이 혹시 학교를 통해서 전염이 될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지금은 잘 격리되어서 있으니까 예.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이분이 보니까 10대가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다가 감염이 됐고 예. 결과적으로 병원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지역 그 감염 우려가 전혀 없다. 이게 그렇죠. 병원 측 학교를 통한 설명이었잖아요. 예, 지역이나 학교를 통한 전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하나는 젊은 청소년에게 이제 사례가 생겼다는 건데 이 사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에 들어와서 14번 환자 근처에서 시술을 받았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병원 내에서 다른 시술을 받고 입원하고 있었던 환자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로 감염됐을 가능성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고 보면 많이 옮기신 분들이 이 14번 그렇죠. 그리고 이 16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예. 이분들이 슈퍼 감염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분들을 슈퍼 감염자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예. S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최초로 발병을 했던 1번 환자가 슈퍼 확진자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3차 감염을 들리고 있는 14번 그리고 16번 환자 이렇게 세 분이 가장 많은 전염력을 보이고 있는 환자로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설 교수님. 예. 이분들이 보니까 상태가 지금 건강 상태가 나쁘질 않다고 합니다. 예, 예.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뿜어 나오려면은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져 있을 때 예. 바이러스가 많이 뿜어 나오는 걸로 예. 알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건강이 좋다고 하는데 예. 많이 회복됐다고. 그렇죠. 몸이 건강한 분들이 오히려 감염력이 더 높은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 지금 슈퍼 전염자들이 네. 지금은 상태가 좋아졌는데 지금 전에는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였고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히 치료를 받아서 지금 많이 좋아지신 거죠. 예. 자, 그러니까 뭐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다고 여겨진 분들도 지금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좀 희망적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슈퍼 감염자로 알려지고 있는 이 세 분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6세 남자 환자고요. 이 환자는 5월 27일 날 응급실을 방문을 해서 5월 28일 날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고요. 그리고 바로 격리 1인실로 입원을 했습니다. 바로 격리병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노출이 그다음부터는 없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20대 미만의 학생에서 발병한 그런 첫 케이스입니다. 1번 환자분은 현재 아직까지는 기도 삽관 중이고 그리고 산소 공급을 좀 줄이고 있는 상태여서 회복 중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퇴원 단계는 아닌 걸로 14번, 16번은 두 분 다 안정적인 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4번, 16번 다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설 교수님, 네. 우리가 이 14번 환자가 탔던 이 버스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예, 예. 평택에서 버스 타고 삼성병원 예. 삼성병원으로 올 때는 이제 고급차를 타고 왔지만 서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탔던 이 버스 이 안에서 이제 밀접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사실 있는 건데 그렇죠. 아직까지 여기서 환자가 나온 건 없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것은 예. 굉장히 좋은 징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일에 한 14일, 2주 동안 저 안에서 환자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예. 지역사회로의 감염의 우려는 완전히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5월 27일 날이니까 지금이 6월 8일이니까 예. 지금 앞으로 한 3, 4일 정도만 더 그렇죠. 지나면 예. 이 버스를 통한 지역 감염 가능성은 없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예, 예. 그게 빨리 결론이 난다면 상당히 좋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그 버스에 같이 타고 있던 5명에 대한 그 신원들 파악을 하고 네. 그 보건당국에서 지금 연락들을 다 거의 다 취했는데 아직 찾지 못한 분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분만 확정이 된다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궁금한 게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누가 건강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어떤 사람은 얼마나 좋은지 그런 걸 텐데 지금 좀 불안하다. 네. 이거 건강이 좀 더 악화되는 걸 걱정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지금 전체 총 10명의 상태가 좀 위중하신 것으로 보건당국에서는 판단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지금 모두 3개 병원에 걸쳐 있는 분들이 10명인데요. 네. 그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평택 성묘병원에서 보시면요. 네. 이 11번, 네. 13번, 그리고 28번. 네. 이렇게 2차 감염이 됐던 25명 중에는 이렇게 3분이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게 보건당국의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파란색은 2차 감염이고 그렇습니다. 1번에 의한 감염, 그렇습니다. 이 빨간색은 3차 감염인데 그렇습니다. 자, 이 평택 성모병원 최초 진원지였던 여기서는 2차 감염자 중에 요 3분이 지금 건강이 안 좋다. 예, 그렇고 예. 이 3차 감염이 됐던 42번 환자 네. 역시 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42번도 그렇다. 빨리 회복이 되셔야 될 분들인데 10분이라고 하니까 다른 병원에도 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병원에도 지금 환자들이 좀 있는데요. 예. 건양대 병원에는 2명의 환자들이 지금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건양대 병원 82번과 83번 이렇게 예. 두 분인데요. 네. 빨리 이렇게 좀 쾌차를 하셔야 될 텐데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서 보건당국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는 삼성 서울병원인데요. 여기도 4명이나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4명이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예. 네 분이 불안정한 상태. 이게 바로 삼성 서울병원입니다. 네. 81번 환자부터 시작을 해서요. 네. 58번 환자. 네. 그리고 47번 환자. 46번 환자도 안 좋은가요? 46번은 아닙니다. 46번 아닌가요? 환자는 예. 상태가 이렇게 나쁜 것으로 분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자, 4명입니다. 설 교수님, 이분들이 지금 건강이 좀 많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회복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심각한 만성 기저질환, 예. 폐질환이라든지 콩팥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 14번, 1번, 16번 이 슈퍼 감염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유전적인 특징, 신체적인 특징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저 환자들을 직접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예. 그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그렇겠네요. 자, 병원에서는 이런 것들 다 지금 파악하고 있을 텐데, 자, 이 문제가 됐던 곳이 바로 이 삼성 서울병원이죠. 바로 여기서 35번 의사가 감염이 됐었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 35번 의사 감염자를 문제를 삼았었는데, 이 35번 감염자, 삼성병원 당시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전염이 된 건지 궁금하시죠? 저와 통화했던 부분, 다시 한번 저희가 음성으로 묶어봤습니다. 좀 밤새도록 땀 흘리고 오한 생기고 몸살에다가 기침 심해지고 지금 밤새 또 그것 때문에 통화를 했더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 지금은 썰지도 못하겠어요. 메르스는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증세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27일부터 30일까지 제가 마른 기침이 간헐적으로 계속 있었는데 아침에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증세가 없었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비말 감염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비말 감염이라는 것 자체가 그 환자가 건드렸던 거에 묻어있던 거를 제가 만지면서 그거를 눈이나 전목에다가 건드렸을 때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많았죠. 처음 봐봤어요. 예, 환자분 팔 내려가지고 그 사람이 색전증 때문에 다쳐가지고 팔 이렇게 확인하면서 색전증으로 막힌 혈관을 확인하고 초음파로 한 30분 정도 하고 그냥 대증 치료 받으시면 되고요. 다만 좀 죽을 만큼 아파요. 그러면 좀 잘 참아내면 됩니다. 바로 이 삼성병원의 응급실이 지금 도마에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실제 병원 응급실 사진입니다. 사진 저희가 준비했는데 이제 여기 이렇게 공간이 응급실이 이렇게 탁 터져 있잖아요. 그래서
설 교수님, 예. 다른 병실에 비해서 아니면 병동에 비해서 진료실에 비해서 감염될 환경이 더 확률이 볼수 높다 있죠.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예, 거예요. 우리나라 응급실은 대부분 저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성 전염병인 경우에 응급실에서 확산되거나 옆에 있는 환자에게 옮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예. 자, 근데 에어컨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도 우리가 계속 걱정을 해왔는데 실제 가능성 어떻습니까? 이것은 정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에어컨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말라버리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 마른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실제로 생존력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사실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는 에어컨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이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것은 정밀하게 네. 연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단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동현 차장. 네. 병원에 요즘에 택시 잡기가 힘들답니다. 그런 현상이 그죠?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들이 택시를 들어가긴 하는데 거기서 손님을 안 태우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렇죠. 예. 가는 손님한테도 그렇고요. 일단 그 안까지 들어가게 되면 다시 또 손님을 태우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삼성병원 가주세요라고 하면은 삼성병원 근처 아주 좀 못 미친 부분에 내려주고 예. 그냥 돌아서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병원에서 지금 그 온갖 괴담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보니까 병원에 가는 거를 꺼리고 또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나 택시기사분들까지도 이 환자들, 병원과 관련된 것은 어떻게든 피해보겠다 이런 심리들이 아직까지 팽배한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제 좀 더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거를 우리들이 공유를 해야 이런 의식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실제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분을 만나봤습니다. 오지도 안 하고 또 손님도 택시들도 오면은 병원까지 못 들어오고 입구에서 내려와 버리고 위험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말이 자꾸 도니까 손님을 중간에서 하차 시켜버리고 갖고. 자, 시청자 질문이 또 왔네요. 이번 질문은 설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날씨 예보를 보니 내일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메르스 바이러스 확산이 날씨에도 영향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바이러스가 더 잘 번지는지 궁금합니다. 예, 연구에 의하면 습도가 높아지면은 바이러스 생존력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한 48시간이었던 것이 한 10시간, 8시간 내외 정도로요. 이제 그것 때문에 날씨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많은 다른 바이러스가 실제로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활성이라든지 생존력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네.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떨어지더라도 여전히 전염력은 있기 때문에 날씨만으로 우리가 너무 날씨가 바뀌면은 뭐 전염력이 떨어져서 좋아질 거다 이렇게 너무 맹신하실 필요는 없고 아무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개인위생 이런 거를 좀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동현 차장. 네. 자, 이번 코너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나 해주십시오. 지금 몸이 안 좋다. 뭔가 이상하고 폐에 좀 이상하다. 뭐 이런 느낌이 온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의료기관 찾아가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경우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만 그냥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120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입니다. 이곳에 전화를 하셔서 내 증상이 이렇다 알려주고 어디에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그 관계되는 보건 인력들이 찾아와서 검진해주고 진료할 수 있는 기관까지 자세하게 안내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받으시면 되고 직접 의료기관을 찾아가시는 일은 자제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일단 전화부터 서울은 120 하시면 되고 다른 지역도 번호가 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번호를 확인하시고 전화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정리합니다.